네,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셨나요? 특히 이제 심장이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방과 실들은 판막과 중격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판막들은 어, 이 방실 판막의 경우에는 건삭과 유두에 의해서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단단히 결합된 덕분에 혈액들이 큰 압력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그 압력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1장에서 잠깐 다루었었던 그 안정막 전이, 즉 평형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장에서는 안정막 전이, 평형 전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펌핑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평형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깨지면서 그런 어떤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평형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포 안과 세포막 안과 밖의 어떤 그 이온들의 어떤 농도차 그리고 세포막 투과성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포타슘이라고 하는 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안쪽에 있던 게 중성의 성격의 평형 상태가 전기적 중성 상태가 깨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음이온들은 얘를 잡아 끌려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밖으로 나가려는 힘. 그래서 나가려는 힘과 안으로 잡아 끌려는 힘 간의 어떤 평형 상태를 이룰 때 우리는 평형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습니다. 나트륨도 마찬가지였죠. 소듐도. 네, 그 평형전이가 포타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90mV 그리고 소듐의 경우에는 플러스 60mV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심장세포의 안정막 전이의 경우에는 평형 전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70mV예요. 이거 심장세포라고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았었지만 1장에서 이 두 가지의 어떤 투과성이 같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평형 전이 값은 마이너스 70mV다. 따라서 즉 이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은 포타슘의 평형 전이에 더 이제 가까운 수치라고 얘기를 했었고 따라서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포타슘의 어떤 투과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를, 그죠? 안정막 전이로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붕극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다시 보시면 안정막 전이로 인해서 세포막 안쪽은 음전화, 세포막 바깥쪽은 양전화가 되전되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음전하다, 양전하다라는 말은 없었었지만, 그죠? 없었었지만, 이렇게 안쪽은 바깥쪽은 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심장세포는 안정막 전이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붕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탈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뭐겠어요? 붕국 상태를 벗어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폴라리제이션에서 D라는 말이 붙어서 붕국 상태가 깨졌다라는 것을 디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분성 세포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이 흥분성 세포입니다. 흥분하는 세포에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소듐의 투과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바깥쪽에 있던 거가 안쪽으로 막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막 전이가 소듐 평형 전이 쪽으로 이동이 되게 돼요. 근데 그 상태를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가 앞에서 봤을 때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었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붕극 상태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게 양과 음의 위치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있던 것이
아이고. 이렇게 있던 것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탈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한번 알아둡시다. 그다음에 재분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국 상태에 있다가 탈분국 상태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고 애를 쓰겠죠? 다시 분국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재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라는 말이 붙었죠. 그래서 탈분국이 되었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탈분국 상태에서 다시 소디움의 투과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막 들어오던 것이 이만큼 들어오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소디움의 그 투과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그 세포막의 평형전이가 양의 값으로 가까이 갔다가 다시 이게 투과도가 줄어들게 되면 음의 값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즉 K니까 K 이렇게 포타시움의 평형전이인 마이너스 90mV에 가깝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재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깥쪽이 양, 안쪽이 음이었던 것이 안정 상태에서 탈분국이 되면서 얘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재분국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상태로 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분국 상태에서는 포타슘의 투과도가 훨씬 더 증가를 했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탈분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듐의 투과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들의 투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는 재분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 글에 대한 설명이 제2번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과정들을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정 상태에 있다가 자극을 받아서 흥분 상태로 갔다가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전 과정들을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전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활동 전이와 각 이온의 특성선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좀 살펴보면 이 활동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분극에서 탈분극, 그리고 재분극, 그리고 다시 처음 상태인 분극 상태로 변하는 세포 안팎의 전이 변화 과정을 활동 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탈분극 때 뭐가 소듐이라고 하는 거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분극 때에는요. 포타슘은 그럼 어떻게 해요? 재분극 때에는 포타슘이 밖으로 더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안정치의 이온 분포와는 반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시 되돌리려면 그죠? 원래 바깥쪽에 이게 많았고 안쪽에 얘들이 많았었는데 얘들이 쫙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원래는 바깥쪽이 풀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소듐이라고 하는 양의 이온값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이 다시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했었었죠. 맞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분국된 상태에 있다가 얘를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되죠? 이 양의 값 중에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역할을 담당하는 거가 바로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분국 때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역할을 담당하면서 누구를 내보내냐 하면 포타슘을 내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왜? 얘는 능동 운반이니까. 능동 운반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듐 포타슘 펌프가 많이 이제 활동을 해야 하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어떤 활동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근육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뇌,
머리 많이 쓰죠. 신경 세포들이 어떤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면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1번 상태에서는 뭐죠? 분극 상태에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 있다가 문턱전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치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화가 난 거가 확 올라오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역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문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 쫙 주어지게 되면 주어졌는데 이 역치가 넘어서 버리게 되면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점까지 올랐다가 어떻게 되죠? 재분극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탈분극에서는 소듐의 이동이 예, 일어나면서 세포막 안과 밖의 전이가 변화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재분극이 일어나는 시기, 즉 안쪽이 원래는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였어야 됐는데 이 소듐의 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죠? 바뀌어져 있었는데 재분극은 뭐예요?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는 이제 과정에 있는 단계이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포타슘을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의 재분국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과분국 과정까지에도 계속적으로 포타슘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안정막 전이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안정막 전이에서는 심장세포의 세포막 전이가 70, 마이너스 70mV, 아니죠. 90mV. 그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소듐의 투과도가 세포막의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그 세포 안과 밖의 전이가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재분극 상태가 되면 이제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보면 그 전기적 중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포 안에 있던 칼륨 즉 포타슘의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밖으로 나가죠. 그다음에 과분극 때까지 포타슘의 유출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안정막 전이에 도달할 때까지.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심장 활동 전이라고 하는 것과 근육의 수축, 이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심장 활동 전이로 나누어 놨어요. 왜냐하면 심장도 근육이 있고 골격근에도 근육이 있죠. 얘들 다 움직이는 건 뭐냐? 이런 어떤 활동 전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해요. 골격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심장근의 활동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근의 활동 전이라고 하는 것은 탈분국 후에 고원기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어떤 신경이라든지 다른 골격계의 근육의 활동 전이보다도 100배 이상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의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정기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탈분극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 과정, 즉, 탈분극 이후에 재분극 후에 기계적 과정, 즉, 근육 이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생뚱맞게 고원기라고 하는 게 나왔을까?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장 근육과 다른 근육의 활동 전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해서 수축과 이완이 나타난다. 탈분극은 수축, 재분극은 이완. 그죠? 그다음에 탈분극과 재분극은 소듐, 포타슘의 투과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됐습니까?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고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장의 활동 전이는 고원기에 의해서 근육 수축의 대부분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골격근의 경우에는 이런 고원기라고 하는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고원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칼슘 통로,
어떤 특정 칼슘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 통로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골격 근육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장 근육에도 있는데 골격근에 분포해 있는 칼슘 통로와는 조금 다르게 심장에서는 느린 칼슘 통로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칼슘의 유입이 조금 더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원기가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나 골격근에 이제 분포한 근육의 흥분은 보면 탈분국이 일어나서 재분국을 지나서 과분국기를 지나서 다시 안정 상태로 넘어가는 데까지가 보면은 그래프가 굉장히 뾰족하게 그려져 있죠.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심장 근육에 비해서. 근데 심장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탈분국이 일어나서 어디죠? 탈분국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분국이 일어나는 데까지 이렇게 편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고원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격근의 활동전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수축곡선 간의 관계를 보세요. 활동전이 굉장히 뾰족하죠. 그다음에 수축곡선은 이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에서는 활동전이 탈분국되어서 고원기를 지나서 재분국되는 시기가 있죠. 그다음에 근육 수축, 탈분국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근육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근육 수축이 정점이 일어났을 때까지 고원기가 대부분 가까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까지 가까이 있다가 근육 수축이 정점에 이르러서 내려가는 시기와 활동 전이가 탈분국되는 시기 간의 시간차가 별로 없습니다. 얘는 시간차가 이만큼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의 박동기와 특수 정도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분당 60회에서 보통 한 80회 정도 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 per minute 분당 80에서 90회 뛰죠. 조금 더 빠른 사람은 한 100회 정도까지도 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분당 한 75회 정도의 속도로 수축했다, 이완했다, 그죠? 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 수축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서 혈액을 어디로 지가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보내거나 또는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전신 순환을 지키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박동해서 한 번 펌핑을 해서 혈액이 박출되는 양을 우리는 1회 박출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SV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박출하기 위해서는 좌심실의 압력이 대동맥 압력보다 더 높아야 돼요. 비트수를 올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혈액을 박출한다는 것은 즉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좌심실 압력이 높아야만 대동맥으로 보낼 수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하면 80mm Hg 이상은 최소한 박출할 때 압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정상 우리가 보통 혈압이라고 하는 거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보내는 때 걸리는 압력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상 혈압은 100에 얼마라고 얘기를 하죠? 60mm Hg, 100에 80인 경우도 있고요. 100에 70인 경우도 있습니다. 110에 얼마인 경우도 있고 120에 얼마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최소한 80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신으로 보낼 만큼의 어떤 압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의 수축기는 보통 한번 딱 수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3초고요. 그다음에 최대 운동시 수축기는 0.1초예요. 굉장히 수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축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뭐 덕분이다?
심장박동기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이 심장박동기에 자극을 주는 전도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심장박동기가 있고요. 이 박동에 의해서 전기적인 어떤 흥분이 촥 가게 되면 이 전기적 흥분을 심장 쪽으로 전달해주는 전도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특수한 전도계, 심장이 분포하고 있는 특수한 전도계는 이 빠른 자극을 두꺼운 심근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하는 과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심장박동기, 그리고 이 심장박동기는 다른 말로 심박조율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장박동기, 심박동기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심장에서의 페이스메이커는 무엇이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사이노 아트리알 동쪽. 사이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 결절,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얘를 SA 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SA 노드는 상대 정맥에서 심장이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전신을 돌고 온 혈액은 아래쪽에서는 하대 정맥을 통해서 위쪽은 상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상대 정맥에서 우심방 쪽으로 들어오는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당 60에서 100 bpm의 속도로 활동 전위를 생성해요. 즉 이거는 뭐죠? 분당 60에서 100 맥박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그 페이스메이커에 의해서 페이스메이커가 활동 전위를 분당 이만큼 만들어주면 그 페이스메이커가 만든 활동 전위에 맞추어서 심장은 스스로 박동을 하게 되죠. 자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의 특성입니다. 다른 우리가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동성이 아니라 지가 지 스스로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심장아 뛰어라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한다고 해도 얘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뛰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도계라고 하는 거 아까 뭐죠? 이 페이스메이커에서 유발시킨 활동 전이를 다른 심장의 방과 실로 전달을 잘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SA 노드에서 시작된 활동 전이를 전도계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심근 전체로 전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심근이 빠르면서도 강하게, 즉 어떤 강하게 전신 순환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수축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A 노드에서 정기적인 활동 전이를 쫙 한번 만들게 되면 얘는 그 다음에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히스번들로 그다음에 좌각우각 쪽으로 폴킨제 섬유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동영상 강의에서 그 판막이라고 하는 거가 그죠? 판막이라고 하는 거가 방과 실을 구분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방과 실을 구분하는 방실 판막의 경우에는 건삭과 그다음 유두 쪽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서 지지가 되고 있다고 했었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심장골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동방결절에서 활동절을 쫙 만들고 나면은요. 아까 어디였죠? 상대 정맥과 우심방 쪽 가까이에 동방결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이 동방결절에서 정기적 활동전을 쫙 만들게 되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조금 방에 더 가깝게 있죠. 방실결절로 전기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실결절에서 전달된 전기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심장골격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죠? 각 실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이 심장 골격은 이 정기적인 활동 전이를 빨리 전달해주는 역할을, 정기적 절연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거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동방결절에서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간다고 했었죠? AV 노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AV 노드로 가게 되면 이 AV 노드는 어디예요? 히즈번들이라고 하는 여기 그 우심방 그다음에 좌심방 그다음에 우심실 좌심실 그 가운데쯤에 있는 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은 우심 쪽으로 한쪽은 좌심 쪽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요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히스다발, 히즈 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즈 번들은 심실 중격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좌우로 갈라진 것들은 뭐예요? 심실을 쫙 둘러싸면서 심실에 정기적인 자극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즈번드를 통해 가지고 심실 중격으로 따라 내려오는 요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왼쪽으로 가는 것은 좌각,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우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다시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킨제 섬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는 푸르킨예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 풀킨제 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히스 번들로 연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좌각 우각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펄킨제 섬유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 전체에 정기적인 어떤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